자,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런 석탄에 뭐 생성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석탄의 대부분이 이제 그 목질부에 그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주요 물질이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말해보면 그 목질계 즉 목질계에는 이렇게 셀룰로스, 이렇게 뭐 헤미셀룰로스, 그냥 리근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분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온과 고압에서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이런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는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런 리그닌 같은 거는 여기 있죠.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온과 고압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석탄으로 이렇게 구조가 변환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목질부를 이렇게 여기 있는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 건데, 보면 셀룰로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헤미셀룰로스는 뭐 가닥에 이렇게 있고, 이 셀룰로스 주변을 둘러싼 거 이제 리근이라는 거거든요. 리근. 뭐 목질계에서 뭐 이렇게 딱딱한 좀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그닌이라는 성분이니까 뭐 이렇게 리그닌이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구조도 잠깐 이렇게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목질계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뭐 리근이라는 것이 좀 촘촘하고 좀 분해되기 어려운 구조라서 나중에 이제 석탄으로 형성에 이제 근간이 되는 주요한 물질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퇴적된 식물 자원들은 이제 장기간에 이제 상층부, 여기 이제 상층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압과 이제 고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석탄으로 쭉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컬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석탄화가 진행될수록 석탄 중에 탄소의 함량은 증가하고 산소 함량 감소하다. 당연하죠. 열이 가해지니까 여기 있던 산소들이 이렇게 타거나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탄소, 즉 차콜, 이 석탄만 지금 탄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거의 남아 있다. 즉 탄소 함량이 증가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뭐 근데 이거를 좀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냥 쭉 한 번씩 읽으면서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석탄의 종류는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석탄의 진행 정도에 따라 어떤 등급을 매겨지는데요. 보면 뭐 이탄, 뭐 토탄, 뭐 아탄, 갈탄, 뭐 아역청탄, 준역청탄, 역청탄, 뭐 무연탄 등으로 이제 등급이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료로 가치가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석탄은 이제 저등급 석탄으로 분류된 이 갈탄, 아역청탄, 그리고 고급 고등급 석탄은 이제 무연탄, 그렇죠? 무연탄이나 역천탄이 이제 해당된다고 하고요. 이 역천탕은 이제 발전 및 제철용으로 매우 풍요롭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연탄이 가장 좋은 거고 이탄이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무연탄이 가장 석탄화가 잘 된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풍화를 봅시다. 이 풍화는 석탄을 대기 중에 이제 장시간 방치하면 산화돼서 표면의 광택이 없어지고 변색과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이제 발열량과 점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점결성은 보면 석탄이 탈 때 이제 녹아서 엉겨 뭉쳐서 덩어리 되는 성질이라고 해요. 점결성,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결합이 되는 성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연 발화 봅시다. 석탄의 저장 시 산화하면서 발생열이 내부에 축적되어 온도 상승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석탄을 이렇게 쌓아두면 요 안에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이 열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상승해서 이제 발화가 일어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 발화를 피하기 위해서 석탄의 저장은 이제 건조한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한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등급 석탄인 갈탄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장 탄층 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 이런 거 그냥 읽고 쭉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갈탄. 자, 뭐 이런 뭐 갈탄, 역천탄 뭐 등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번 하는 겁니다. 갈탄은 탄화도가 낮아서 탄소가 70% 정도고 수분이 15에서 20% 정도. 그죠? 건조되면서 부서지기 쉽고 점결성이 없다. 그냥 부서지는 거네요. 그죠? 연소를 하게 되면 부서지는 거네. 그 다음에 휘발분이 많아서 착화성이 좋고 잘 탄다는 얘기죠. 그리고 착화 온도가 250에서 450 정도. 비교적 낮네. 연소 시에는 긴 황색 화염을 내고 연소 조건이 나쁘면 매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역천탕 봅시다. 역천탕은 산업용으로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고 이제 비점결성, 그리고 강점결성까지 다양한 범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그리고 탄소는 75에서 90%, 휘발분은 20에서 45%를 함유하고 착화 온도는 330에서 450 정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연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무연탄은 탄화도가 가장 높아서 휘발분이 10% 이하. 그렇죠? 휘발분이 많지 않아야 이제 그걸 태워서 에너지원을 쓰는데 휘발분이 많지 않고 탄소가 93% 이상으로 많으며 점결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착화성과 연소성이 불량하지만은 착화 온도는 440에서 650도. 오,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연소 시에는 거의 화염이 발생하지 않고 청수의 크기 짧은 화염을 내고 매연 발생이 거의 없다. 그리고 국내 석탄의 대부분은 무연탄이며, 자, 회분 함량이 3에서 40% 높아서 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는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석탄은 이제 조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좀 언급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그래서 석탄의 화학적인 조성의 결정은 이렇게 공업 분석, 즉 proximate analysis, 그리고 원소 분석, ultimately analysis, 발열량, 뭐 calorific value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영어로 보면 이제 뭐 approximate analysis 뭐 대략적인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좀 이제 원소 이제 좀 자세한 거죠. 어떤 원소가 있는지. 이것은 대충 뭐 어떤 물질 뭐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발열량 다른 거고. 그래서 공업 분석을 봅시다. 뭐 석탄 조성을 이제 수분, 그리고 이제 수분을 모이스처라고 하죠. 그래서 M이라고 하고, 휘발분, 그 볼러타일 매터라고 해서 이제 볼러타일 VM이라고 하는 휘발분, 그리고 회분은 Ash죠. 그리고 고정탄소 fixed carbon이라고 하고 FC라고 하네요. 네 가지 함량. 석탄에는 요거 이걸로 이제 공업 분석을 한다. 그죠? 공업 분석은 뭐 이런 ASTM 방법이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은 이제 구글에 한번 ASTM 방법, 분석 방법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수분과 휘발분과 회분의 함량을 결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 시료에서 요 수분, 휘발분, 회분을 빼면 나머지 이제 고정탄소가 되겠죠. 이 말은 고정탄소하고 수분이랑 휘발분이랑 회분이라고
전체적으로 100%라고 잡으면 이게 고정탄소, 그리고 수분, 그리고 휘발분, 그리고 회분이죠. 여기서는 그냥 단지 이 네 가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 공업 분석은. 그래서 고정 탄소긴 하지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냥 탄소 성분인 어떤 거 함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 분석에 의해서는 각 조성의 함량을 결정하는 데는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근데 뭐 시료에 분석할 때 물리적 부정 어떤 수면 아니 표면 수분이나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제 수분들을 어떻게 이제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공업 분석에서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성 분석 시 공업 분석에서 종합 성분이 상호된 기준인데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한번 쭉 그냥 넘어가세요. 원시력 기준, 뭐 as received basis, 뭐 영어로 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말도 원시력 기준, 처음 시료의 기준이고, 공기건 기준, 뭐 공기 건조한 거의 기준, 그다음에 건조시킨 거 건기준, 그리고 건조한 애쉬 회분이 없는 기준, 그렇죠? 그래서 쪽 앞에 보면 원시료 기준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받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 그렇죠? 이건 공기건 기준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표면 수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료의 공업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실온에서 하루 정도 시료를 건조시킨 후에 시료에 부착되어 있는 표면 수분을 제거하고 시료의 조성을 분석해서 수행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더 자세하게 수분을 날리는 거, 건기준. 수분의 경우 시료의 열 전환 공정에서 모두 건조되고, 이때 공정에 관계된 조성은 휘발분, 회분 및 고정 탄소이므로 각 조성의 상대적 비율을 다시 계산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수분을 완전 제거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겠죠? 이 원시료 기준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모의 기준은 회분의 경우 공정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잔유물로 존재하므로 실제 공정에 관계되는 조성은 휘발분 및 고정탄소이므로 이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다시 계산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원시력 기준의 고정탄소 함량을 이제 건기전 고정탄소 함량,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 된다. 뭐 이게 되고, 뭐 원시력 기준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공업 분석, proximate analysis 하니까 ultimate 분석으로 이제 원소 분석, 원소를 이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된 석탄 중에 이제 탄소, 이제 수소, 이제 질소, 황, 산소의 함량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보면 대부분 이제 원소 분석기가 있어요. elementary 어널라이저인가? 아무튼 원소 분석기가 있어요. 저도 박사 때 제가 이제 어떤 물질을 합성하고 고분자를 만들어서 그 고분자에 어떤 뭐 탄소, 뭐 수소, 뭐 황, 뭐 산소, 뭐 셀레니움 이런 등등이 뭐 있는 것을 뭐 외부의 업체에 시료를 맡겨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도 원소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서 원소 분석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소 함량을 구하려고 하면, 자, 산소는 좀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공기 중에서도 산소가 있으니까 또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처음 100에서 탄소와 수소와 질소의 황을, 그러니까 이 석탄은 탄소, 수소, 질소, 황,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미량의 어떤 것이 있긴 하지만은, 자, 그렇죠? 회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결정하기 힘드니까 탄소, 순소, 질소, 황을 원소 분석을 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산소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산소를 구해서 원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준을 좀 잘 정해야겠죠. 회분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하든가 뭐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석탄의 발열량은 자 열량계를 이용해 열량계라는 게 있어서 단열 방법이나 등온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지만 이제 이 원소 분석 결과에서도 이제 열을 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원소 분석 결과로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석탄 등급에 따른 수소 함량의 변화가 있는데 뭐 무연탄, 저휘발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래서 읽어볼게요. 석탄의 등급에 따른 수소 함량의 변화는 수소 함량은 석탄 중에 탄소 함량이 88%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 범위 이하다가 탄소 함량이 증가하면 급격히 감소하는 무연탄은 3% 이하로 감소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소 함량이 감소되고 그리고 무연탄이 가장 많이 석탄화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석탄화돼 있어서 요게 탄소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수소가 가장 적고 그렇죠. 가면 가볼수록 등급이 낮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등급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탄소 함량이 증가하고 수소 함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석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석탄 중에 탄소 함량에 따른 산소 함량의 변화 좀 봅시다. 석탄 등급에 따른 산소 함량의 석탄 중에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산소 함량이 감소한다. 그죠?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죠? 무연탄이 가장 석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땅속에서 높은 온도, 높은 고온에서 이렇게 석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석탄화가 잘 돼서 그죠? 산소가 함량이 가장 적고 갈탄은 산소가 가장 많고 탄소화가 덜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등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무연탄이 제일 좋은 거네요. 네. 그다음에 자 석탄 등급에 따른 발열량과 휘발분 함량 변화 그죠? 보면 휘발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발열량이 증가하네요. 그렇죠? 이 휘발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에너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연탄은 석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휘발분이 적어서 발열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석탄 등급에 따른 발열량과 휘발분의 함량 변화는 갈탄부터 저휘발성 역청탄, 그죠? 역청탄까지 탄소 함량 증가 및 산소 함량 감소에 따라 이제 발열량이 증가 이렇게, 그죠? 하지만 탄소 함량이 높은 무연탄이 저휘발성 역청탄에 비해서 이제 발열량이 낮죠? 이유는 무연탄의 주된 화학 구조인 방향적 화합물 구조 형성 시 공명 구조의 안정화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약간 어려운 건데, 자 봅시다. 이 무연탄은 그렇죠? 구조가 좀 달라요. 다른데 얘는 방향적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공명 구조 안정화. 이거 유기화학 때 배웠죠?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에너지인데 뭐 사이클로 헥산은 사이클로 헥산의 뭐 에너지가 다시 할게요. 사이클로 헥산의 에너지가
요 정도 되는데 이게 벤젠고리가 돼버리면 이렇게 더 이렇게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게 공명 구조의 안정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공명 구조라는 게 레조넌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중결합, 단결합, 이중결합, 단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자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런 형태로 또 이렇게 공명 구조가 이루는 거죠. 그렇죠? 공명 구조가 많을수록 그 물질은 안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명 구조의 안정화 때문에 이 에너지가 많이 사용돼서 그렇죠? 이런 방향적 화합물이 이런 아로매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명 구조의 안정화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이렇게 발열량이 저 휘발분 역청단보다는 발열량이 좀 적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유기화학 한번 아마 앞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봅시다. 다음에 착화점. 자, 석탄의 성질. 이제 석탄의 성질이네요. 이제 착화점을 봅시다. 착화점 아까 많이 언급했죠? 그죠? 착화 뭔가 이렇게 연소가 시작되는 그런 점, 온도 맞죠? 그래서 탄화도가 진행된 것일수록 착화 온도가 상승하죠. 그렇죠? 그리고 수분 함량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수분이 많을 땐 착화가 어렵죠.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뭐 탄화도가 진행된 것을 착화 온도가 상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죠? 탄화도 즉 탄소가 이렇게 많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많으니까 요거를 이제 태우려고 하면 여기 결합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탄소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연소하는 이제 온도가 높다 이런 말이에요. 착화 온도 상승.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온도 이렇게 갖는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고. 다음에 이제 점결성과 이제 팽창성이라는 게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보면 특정 석탄을 가열하면 석탄 입자의 표면에서부터 점차 연화되고 용융된다. 그리고 가스와 타르가 방출된 후 잔유물은 딱딱한 고체로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고 대부분의 석탄은 가열하여도 전혀 이제 연화나 용융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가스와 타르를 방출한 후 잔유물은 부서지기 쉬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를 점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석탄을 가열하였을 때 팽창도의 대수로서 점결성을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팽창도가 큰 강점결탄, 팽창도가 작은 약점결탄,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점결탄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 한테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에 대해서 좀 보죠. 열분해는 이제 서머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무산소 분위기에서 석탄을 가열하여 석탄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가연성 성분인 가스나 저분자 탄화수 및 타르 등을 얻어 연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산수, 이게 중요하네. 무산수. 그래서 열분해 반응 특성의 온도 구간에 따른 세 가지가 이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이제 200도 이하에서는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화학적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황화수소 등이 우선적으로 분해되죠. 그렇죠? 얘네들이 다 끓는 점이 다 낮으니까 200도 이하니까 200도를 가열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열분해가 활발하게 진행된 공간으로 이제 350에서 400인데 시작해서 이제 550부근에서 이제 정결되는데 이때 가연성 성분인 가스가 저분자 탄화수소 타르 등이 집중 반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적인 탈가스화가 진행되고 그 구간에서 이제 열분해 시 이제 무게 감량은 매우 적으나 체형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이런 이제 숯이 나온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까지 할게요.